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결정은 내려졌습니다. 김해공항 잘 고쳐서 쓴답니다. 그런데 10년 동안 정치인들은요, 다양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약속을 내놨습니다. 지금 제각각 자신의 정치적 입장 때문에 또 다양한 얘기를 내놓고 있습니다. 또 하나요. 김해 지역, 그리고 밀양 지역, 땅값 얘기입니다. 한때는 사달라 그러다가 오후엔 팔아달라. 이거 큰일 났습니다. 가덕도 주변, 밀양 주변 땅값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제 새롭게 이제 공개가 됐기 때문에요. 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두 번째 공항이 될 김해공항 앞으로 어떻게 바뀌는지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정훈 편집위원. 자, 지금 이제 깔끔하게 저렇게 정비되어 있습니다만 훨씬 커지는 거죠. 네, 커집니다. 우선 활주로가 하나 추가로 생기는데요. 밑에서 보게 되면 V자 모양으로 기존 활주로가 있는 방향에서 왼쪽으로 V자 모양으로 하나가 뻗어나가게 됩니다. 자, 기존의 활주로가 두 개 이렇게 있었고 이제 옆으로 쭉 뻗는 게 생깁니다. 그리고 두 활주로 사이에 국제선 터미널이 추가로 들어서게 됩니다. 네. 자, 한번 저희가 CG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현재 활주로가 있고요. 그 다음 여기 생기고 계속 보겠습니다. 자, 왼쪽으로 쭉 뻗는 추가 활주로가 생기는 건데 이게 굉장히 넓어지는군요. 네, 거기가 지금 다 전답으로 부산이나 그 도시에서 많이 먹는 야채 같은 걸 하는 그런 비닐하우스들이거든요. 그쪽을 아마 철거를 하고 V자 모양으로 활주로를 만들고 중간에 국제선 청사를 만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물류센터도 생기고 새로 2,800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공항이 생깁니다만 그동안요, 사실은 활주로 두 개 있었지만 조금 상대적으로 한산했잖아요. 네. 자, 이제는 정말 새롭게 세 번째 활주로가 들어오면 이제 붐비게 되고 잘 이용될 거로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 김해공항이 한산하지 않았습니다. 김해공항이 흑자공항이고요. 김해, 제주, 김포 이렇게가 흑자공항이고 굉장히 손님이 많은 공항이었거든요. 근데 저쪽 공항에서 문제는 뭐였는가 하면은 그 육지에 있다 보니까 24시간 비행기를 다 띄우지 못합니다. 밤에 지역 주민들이 자야 되는데 비행기가 들어오면 소음이 크다 그래서 그걸 커피우 타임이라고 그러죠. 그 통행금지 시간이 있어갖고 우리 김포도 지금 그렇습니다. 인천 같은 경우는 괜찮은데 그래서 24시간 운영하는 공항을 해달라는 요구였는데 그거는 이제 받아들여지지 않고 활주로를 하나 추가해서 낮 시간에 더 많이 내릴 수 있는 쪽으로 가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소음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비행할 수 있는 시간 문제, 소음 때문에 생기는 제약이겠죠. 그 관련된 사항 잠시 후에 좀 알아보겠습니다만, 자,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안전이 무엇보다도 제일이잖아요. 자, 박근혜 대통령도 오늘 안전 문제 거론했습니다만 잠시 후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전 문제, 이 바람을 안고 가는 문제, 이제 밑에 바다에서 이렇게 활주로로 돌아오는 건데 전에 북쪽으로 돌아오다가 산하고 부딪혀 추락한 사건도 있었거든요. 자, 이제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그게 말입니다. 그때 중국 민항기가 그 충돌을 해서 그런데 그때는 바람이 거꾸로 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칙 그때 그런 경우에는 이제 북쪽에서부터 바람을 받고 내려가야 되는데 그게 산이 돛대산이 있어서 위험하니까 일단 남쪽으로 갔다가 진짜로 바람 때문에 비행기가 저렇게 흔들리네요. 아니 저 제주도에 가면은 왜 제주공항 옆에 호텔 있죠? 거기 비행기 보면은 계속 흔들면서 날아오지 않습니까? 비행기 내릴 때까지 계속 흔들립니다. 좌우로. 저런 일이 무시로 생긴다 그 얘기군요. 그럼요. 그래서 저걸 이제 프라이 바이 와이어 시스템에서 잡아주는 컴퓨터가 자동으로 잡아주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에어포크에 걸리지 말고, 즉 공기가 뚝 떨어지는 상황에 떨어지지 말고 내려야 되는 거기 때문에 바람을 안고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비행기는 많이 흔들립니다. 불과 14년 전 2002년도에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돛대산에 걸린 그 때문인데 일단 바람 문제 다시 한번 이제 새로 공항을 짓는 과정에 이 문제 분명하게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 돛대산 문제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는 이제 남쪽에서 내릴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북쪽으로 가서 내려야 되거든요. 그때 아마 조종사하고 우리 관제사하고 통신이 됐을 겁니다. 너 지금 활주로 보이냐? 남쪽에서 왔을 때 보인다. 그럼 활주로를 보고 쭉 위로 올라가서 돛대산 앞에서 턴을 해가지고 활주로를 보고 내릴 수 있겠느냐? 하겠다 그래서 한 건데 기장이 막상 날아가 보니까는 거기서 안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는 좀 더 보이게 하려고 기술을 내리고 하다가 쾅 박는 건데 이게 이제 저는 그걸 얼떠리우스 현상이라고 정의하는데요. 비행사는 반드시 두 명이 탑니다. 전투기는 혼자 타는 경우가 많은데 기장, 부기장이 있는데 이 사람이 조종하는 시스템하고 나하고 똑같습니다. 카피는 이렇게 똑같이 있는데 왜 둘을 집어넣는가 하면은 과도한 집중을 하게 되면은요. 판단 미스에서 몰두가 되면 못 보거든요. 그때 이 사람은 정신 차리고 있으라고 둘을 두는데 둘 다 집중해버리면요. 얼떨리우스 현상으로 다 딸려갑니다. 아마 그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쿵 박았는데 저런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겠죠.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때 사고가 생겨가지고 저기 저 산 쪽으로부터는 절대 내리지 못하게 지금 조치를 취했죠. 3도 각도 안전 착륙이라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비행기가 내려올 때요.
쭉 떨어지면은 충격이 크죠. 네. 내려오는 각도가 3도. 아주 천천히 내려오는 겁니다. 네. 자, 그럼 화면을 보겠습니다. 자, 3도 각도에서 안전 착륙인데 만약에요. 남쪽에서 이렇게 북쪽으로 바람이 불 때 그때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네. 그럴 경우 아까 저 돛대산 사이로 가가지고 이렇게 네. 끼어서 내려와야 되는데 네.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이제 비행기를 어떻게 합니까? 가까운 사천공항으로 날아가라, 대우공항에 내려라 이렇게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때 중국 그 기장이 그렇게 가겠다 그랬으면은 그쪽에 내리면은 그 손님들 하루 자 숙박비 물어야 되죠. 아, 근데 일단 세 번째 이렇게 40도, 50도 튼 활주로를 만든다면 이제 남에서 북으로 뛰겠다 하는 걸 이제 방향을 밝혔는데 결국 다 안전 문제가 최우선 고려가 된 거겠죠. 그래서 이제 저걸 만들어서 혹시 그런 방향이 불 때도 저쪽으로 내려볼 수 있도록 하는 안이 저 V자의 활주로를 새로 만드는 걸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소음 문제 얘기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잠시 후에 실제로 김해공항 주변에서 들었던 소음 얘기를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아, 김해라는 거. 이제 사실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었잖아요. 결정규 기자. 일단 저 야당 시각에서 볼 때 정당 출입한 기자시니까 어떻습니까? 김해공항이 될 거라고 상상하지 못했던 것 야당에서도 마찬가지죠. 그건 야당이나 여당이나 다 마찬가지로요. 네. 가장 큰 이유가 이미 10년 전부터 김해공항은 신공항으로서 확장하는 게 의미가 없다라고 정부가 발표를 했었기 때문에요. 네. 이번에 거기다 크게 주안점을 두지를 않았었죠. 그러다가 갑자기 정부가 예전에 했던 발표와 달리 확장을 하는 것이 신공항으로 갈 수 있다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의외로 지금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활주로 이제 새로 생기거든요. 현재 김해공항도 사실 이 주변에 민가가 많기 때문에 주택까지 들어오면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저희가 지금부터 영상 공개합니다. 민항기도 있고 군용기도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주택가에서 촬영한 건데 일반 시민들은 이 소리를 듣고 사시는 거잖아요. 이번에 군비행입니다. 저런 소리들이 많이 나죠. 근데 저거는 전 세계 어느 공항, 가령 프랑스가 자랑하는 드골 공항이나 또 미국의 뉴욕의 뭐 존 F 케네디 공항 가면 다 그렇습니다. 저건 우리만 특별한 거 아니고요. 따라서 저 주변 지역은요, 일종의 개발 제한 구역입니다. 건물들이 들어서지 못하게 돼 있고, 저희 가보시면 알겠지만 대부분이 비닐하우스고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한 지역이 일종의 하천부지로 돼 있기 때문에 저기를 주택가라고 표현해야 되는지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 많은 사람들이 오늘부터, 아니 어제부터죠,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정치인들한테 당한 거냐? 아니면 정치인들이 그리고 정부가 잘 결정을 한 거냐? 그러니까 백지화한 것이냐 아니면 대통령 공약을 지켰냐지요. 자, 오늘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바로 신속하게 자신의 생각을 밝혔습니다. 신공항에 대한 대통령의 생각 들어보겠습니다. 김해공항을 신공항급으로 확장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라고 결론을 내렸고 많은 예산을 절약할 수 있을 뿐 아니라 B자형의 신형 활주로와 대형 터미널 건설을 통해서 안전 문제도 해결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김해 신공항 건설이 국민들의 축하 속에서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자, 대통령은 공약을 어긴 겁니까? 아니면 공약의 범위 내에서 자신의 생각을 밝힌 겁니까? 아니, 이게 우리 언론인이나 국가 지도자가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말장난을 하면 안 되죠. 어긴 거죠. 어긴 거고요. 근데 어긴 이유가 어쩔 수가 없으니까 이제 어긴 거고, 그래서 이제 신공항이라는 단어를 찾아가지고 제가 그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살을 떼어내는데 피를 떼어내지 말라고 하는 그 소설 있죠. 베니스의 상인인가 그것처럼 이렇게 궤변을 만들어서 하는 건데 저 조치는 늦었지만 굉장히 잘한 겁니다. 지금 정치인들이 문제가 되는 바로 그 정치인 본인이 누군가 하면 박근혜 대통령이고요. 그 이전엔 이명박 대통령이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딱 국가를 통솔하는 입장에 와서 보고 국가의 국고를 딱 보고 국가 개발 정책을 보니까 이제는 아니다라고 해서 도운 거고요. 거기에 지금 다른 정치인들은 아직 그 단계까지 못 가서 같이 떠들고 있는 것 뿐입니다. 저건 국가 지도자로 가게 되면은 그 판단은 어쩔 수 없이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럼 같은 질문을 잠시 후에 드려보겠습니다. 그렇다면요,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을 지나는 과정, 많은 대통령과 후보들이 이 신공항을 약속했습니다.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남북권 신공항, 이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책임 있는 정부 부처가 공식적으로 검토를 하자. 이 자리에서 바로 하명을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신속하게 어느 방향이든지 방향을 잡아 결론을 내도록 그렇게 합시다. 신공항 공약을 지킬 수 없게 된 것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매우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부산 시민 여러분께서 바라고 계신 신공항 반드시 건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동남권 신공항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약속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Then ADPI recommends this site for the location of the 자, 같은 질문을 이제 박성원 부국장께 드려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백지화시켜서 공약을 깬 겁니까? 아니면 그 틀에 맞춰서 약속을 한 걸로 본 겁니까? 자, 저는 이것을 100% 공약의 파기나 네. 백지화라고 쉽게 단정할 수는 없다라고 네. 봅니다. 한마디로 공약의 후퇴다. 네. 이렇게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11월 30일, 2012년 11월 30일 부산을 방문해서 한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과 네. 관련한 이 말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아, 직접 적어서 예. 준비해 오셨군요. 예, 네. 그 가덕도가 네. 최적의 입지라면 당연히 가덕도로 할 것이다. 네. 부산 시민들께서 바라는 신공항을 반드시 건설하겠다. 네. 자, 여기서 그 가덕도가 최적의 입지라면 네. 이 얘기는 전문적인 검토를 거쳐서 가덕도가 최적의 입지로 나온다면 당연히 가덕도로 할 것이다. 네. 자, 그런데 이번에 전문기관의 용역 검토를 거쳐서 최적의 입지가 아니다. 그 여러 가지 분석 결과 신공항을 특히 가덕도에 건설하는 것, 밀양도 물론 그 최적의 입지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결론이 났고 네. 김해의 확장이 결국 최적이다 이런 결론을 났기 때문에 전제가 됐든 최적의 입지라면이라고 하는 전제가 성립되지 않았으니까 네. 파기는 아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다른 대안을 김해 확장이라고 하는 것을 신공항급으로 내는 대안을 냈기 때문에 네. 약속은 지킨 것이다라는 주장이 전혀 엉뚱하다. 저는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 국가정책을 수행하는 차원에서. 그러나 분명하게 여기서 아까 얘기한 부산 시민이 바라는 공항을 건설할 것이다. 네. 부산 시민들은 바로 엊그제까지만 해도 가덕도 신공항을 당연히 신공항이었지 네. 김해공항의 확장은 아무 카드에도 없었고 정부도 그 카드가 있다는 걸 얘기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러한 것은 공약의 후퇴임은 분명하고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실망감을 준 것, 과도한 기대를 키웠던 것, 이러한 약속과 그 이후의 처리에 대한 사과는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 일종의 사과가 좀 필요하다 말씀하셨군요. 그렇습니다. 아무 그 과정에 대한 해명 없이 네. 이 지금 이 부산 공항, 김해 공항 아주 잘 된 겁니다. 최적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고 이제 협조해 주십시오. 이것은 정책을 결정하는 그전에 광고했던 것과 실물이 다소간의 차이가 있는 데 대해서 네. 설명하지 않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정책의 솔직함에서 국민의 설득을 얻어서 다시 나가는 데에는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듭니다. 대선 후보의 공약, 대통령의 공약 지켜주는 게 가장 좋을 겁니다. 네. 문제는 대통령이 됐을 때 국정을 통할하는 입장에서 만약에 본인이 약속했던 공약이 그 당시에 내가 뭔가 잘못 판단한 것이라면 그것에 대해서 그것을 계속 유지를 할 것이냐 아니면 국민께 솔직한 상황을 밝히고 나서 다시 바른 길로 갈 것이냐의 판단의 문제인 것인데 네. 박근혜 대통령이 그 당시에 가덕도든 밀양이든 신공항을 약속하긴 했지만 어찌됐든 지금 있는 그 공항이 완전한 신공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김해공항의 확장이라는 거죠. 물론 단순히 인테리어 바꾸는 게 아니라 지붕을 말하면 전면 리모델링이니까 네. 조금 단순한 확장과는 차이는 있긴 하지만 어쨌든 영남권 주민들이 바라는 완벽한 신공항은 아닌 겁니다. 네.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김해공항 확장이란 결론을 낸 것에 대해서는 나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신공항이 아니고 이것이 더 최선의 방향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근데 다만 청와대에서 오늘 발표에 있어서 우리는 공약을 지킨 거야 라고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네. 조금 청와대에서 너무 그것을 정식으로 해석한 것 아니겠냐.
공약을 지키고 안 지키고 중요한 게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왜 이런 판단을 했는지에 대한 어떤 솔직한 설명, 그것이 선행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제가 그동안 쭉 이 사안을 보면서 궁금했던 것이요. 지난주 이 시간에 저희가 아니 김해공항 고쳐서 못 씁니까? 이런 대한 만시지탄이지만 너무 늦었지만 얘기를 해봅니다 그랬거든요. 그 시간까지 대한민국 당자 어느 누구도 밀양이냐 가덕도냐라는 논쟁이 오랜 시간 계속되는 동안 김해도 후보입니다. 시나리오에 들어있습니다. 얘기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점수가 나오는 거 보니까 김행이 최고점에 들어있었거든요. 이거 막판에 정치적으로 부담스러우니까 끼워 넣었다. 특히 총선에서 부산도 지고 대구도 지니까 넣었다. 이런 건 오해일까요? 아니면 애초부터 있었다고 봐야 될까요? 그 막판에 끼워 넣었다라고 보기보다는 네. 지금 그 건교부 설명은 처음부터 그 용역 이 용역을 맡은 ADPI에서 프랑스 공항 관리 이 전문 용역 회사에서 이 부분을 그 원점에서 다 넣고 하고 그 중에는 김해공단의 확장도 들어있는 것을 파악했다. 그러나 이 부분을 중간에 만일에 알릴 경우 많은 지역 여론의 민감한 영향 때문에 이 부분을 밝힐 수 없었다라고 얘기하는데 네. 바로 이것이 뭐냐 하면 애초에 공약 자체가 2011년에 사실 백지화했던 이명박 대통령이 백지화했던 공약을 다시 곧바로 대선 공약으로 내세워서 박근혜 후보, 네. 문재인 후보가 내세워서 가덕도 아니면 밀양과 같은 신공항, 그야말로 새로 어떤 건설하는 공항을 뭔가 만들어줄 것처럼, 그리고 그것이 최선의 방책인 것처럼 얘기를 해왔던 것을 네. 솔직하게 다시 이것을 그 과장된 말하자면 광고를 빼버리고 네. 국가 그 예산이나 항공 수요나 여러 가지 안전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솔직하게 일찌감치부터 국민 여론을 모아가는 작업을 해오지 않은 채 계속 그 폭탄 돌리기를 해오다가 이제 막판에 결국은 김해공항이라고 하는 저 외국 용역기관의 평가가 이렇게 나왔다라고 네. 거기에 떠넘기는 이러한 네. 형태가 됐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시점을 보니까요. 이제 저희가 앞서 영상 보여드렸죠. 박근혜 후보, 문재인 후보 모두 가덕도 아니 신공항을 약속했습니다. 김정규 기자. 이제 원래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먼저 공약을 내니까 당시 민주당의 문재인 후보가 우리도요 라고 한 성향이 좀 있잖아요. 준비가 잘 안 됐지만 이렇게 세게 치고 나가니 뭐 할 수 없다. 이렇게 정치권 공약에 굴러갔던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오늘도 제가 그 문재인 후보 측이나 네. 뭐 다른 대권 후보 측에 물어봤습니다. 이거 다음 대선 때 또 공약을 낼 거냐 그러면. 그렇죠. 그랬더니 어떤 후보 측에서는 네. 솔직히 얘기해서 내고 싶지 않다. 이 엄청난 지역 갈등과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공약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선거 전에 들어가서 상대 후보가 저런 공약을 던지고 그에 네. 따라서 지역 표심이 움직이면 그때 가서는 고민 안 할 수가 없을 거다.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어느 후보도 사실 이 공약을 꺼내지 않았으면 더 좋았겠죠. 지역 네. 갈등 유발형 선십성 공약을 안 꺼냈으면 좋았을 텐데 네. 이 공약이 지난 대선 때 박근혜 후보가 던지면서 문재인 대표도 받아서 비슷한 공약을 냈던 거고요. 네. 특이한 것은 그때는 안철수 후보도 후보로 뛰었었죠. 거론이 됐었죠. 됐었고 실제로 공약집도 만들었죠. 네. 그런데 그때 안철수 후보 측에서는 끝까지 이 공약을 검토하다가 내지 않았습니다. 이건 도저히 아니다. 예, 예. 아무리 선거 임박했지만 이건 아니다 그랬던 거군요. 예, 그런 사례도 있긴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자, 일단 문재인 후보가 내년에 대선 또 나설 가능성 굉장히 많습니다. 그럴 때 만약 신공항을 다시 얘기한다면 지금 이 프랑스 용역업체의 권고를 받아들인 정부의 결정, 이제 백지화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뭐 없으리란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이 만약에 가정이지만 4년 전에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됐더라면 더민주당에서 이거 어떻게 다뤘을까요? 글쎄요, 정치에서 가정, 역사에서 가정이라는 건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요. 네. 이게 만약에 정말 모든 국민들이 다 한쪽 방향이 옳다고 하면 좋겠지만 이 공약에 대해서는 문제가 많다라고 지적하는 사람들도 많지 않습니까? 네. 특히 뭐 김종인 대표나 정의당조차도 잘한 결정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네. 문재인 대표가 만약에 대통령이 됐어도 많은 고민 끝에 비슷한 결론을 내지 않았을까? 네. 그 과정에 있어서는 뭐 차이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대다수가 그렇게 생각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 대한민국에서 정치공학이 만들어진 걸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거를 서울공항을 예로 설명을 드릴게요. 대통령이 입국할 때 쓰는 서울공항이요. 그것이 네. 이제 제1롯데월드가 지어지는 과정인데 좀 제가 이렇게 보기에 돈 좀 있어 보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네. 왜 그랬죠? 죄송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거는 롯데가 오래전부터 계속 이거를 짓겠다고 해왔잖아요. 네. 거기에 누가 편성하는가 하면은 서울공항 주변과 서울 주변에 있는 땅 주인들이 편성합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기획 부동산들이 붙습니다. 네. 붙어갖고 그 땅들을 여기 이제 롯데월드가 들어서면
서울공항은 결국 빠져나가는데 그러면 분당보다 훨씬 가까운 쪽에 어마어마한 택지가 생긴다. 땅을 사라라고 합니다. 제가 왜 돈이 있어 보이냐고 물어봤는가 하면 내가 그 대상자가 돼갖고 저도 그 권유를 받았어요. 땅 사라고요? 네. 서울공항 주변에 벌써 거기는 이제 일종의 개발 금지 구역이니까 필지가 큽니다. 그걸 쪼개가지고 땅 장사 많이 하죠. 그걸 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놓으면은 이 사람들이 혼자 주인이 있다가 10명이 주인이 되면요. 만약에 개발 서울공항 안 뺀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데모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여론을 만드는 건데 이게 10년, 20년 보고 하는 기획부동산들하고 어떤 그 지역 경제하는 사람들이 이게 여론이라고 움직이고요. 그 다음에 그 지역 국회의원 만나가지고 봐라 여론은 이렇다고 움직이는 거거든요. 지금 지금 김해공항에서 발견되는 모습이 저와 비슷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대구의 김부겸 의원은 상당히 심지가 있는 의원인 줄 알았더니 똑같이 지금 이번에 밀양으로 안 온 걸 유감이다 하는 걸 보면서 야 지역의원은 다 똑같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요. 지금 이제 이정훈 의원이 예전에 이제 군 취재 오랫동안 하셨으니까 서울공항 주변 땅 사라는 권유를 받았다 그 얘기 하시는데 부산이냐 가덕도냐 밀양이냐 얘기를 놨을 때 부산과 밀양 주변에 땅을 오해진들이 굉장히 많이 샀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요. 김해공항이 저게 이전이라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김해공항 일대에 도심에 가깝죠. 평지가 나면 땅이 얼마나 오르겠습니까? 그래서 저런 것들이 다 얽히고 설키하고 지금 지역 여론으로 반발이 나오는 겁니다. 자, 과연 이렇게 목소리 높였던 사람 중에 나 그 주변에 땅 산 적 없다라고 말할 분이 빨리 많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요. 저희가 밀양과 부산 지역을 오늘 다녀왔습니다. 부동산을 많이 만났어요. 땅을 과연 얼마나 그동안 땅값이 올랐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땅을 사왔는지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확인합니다. 저희도 부동산을 하지만은 개인적으로 투자를 많이 했거든요. 일반인보다는 좀 많이 했는데 어제 3시에 발표하는 순간에 너무 황당해가지고 저희가 3시 반부터 새벽 3시까지 술에 완전 빠져있었어요.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 정도로 패닉에 빠져있었어요. 밀양이 인구가 너무 없기 때문에 장사에 지장도 있고 지금 살기가 어렵게 되고 공항이 밀양에 안 들어선 점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손자들을 봐서라도 당연히 와야 되고 또 국민을 갖고 놀았다 할까 영남군 시민을 갖고 놀았다고 봅니다. 안타깝지요. 자, 땅 투자 많이 했는데 저곳 지금 제 농지처럼 보입니다만 저기에 밀양 분들이 땅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상당 부분이 외진, 서울 사람, 부산 사람, 대도시 사람 그렇다는 거죠? 그렇죠. 오히려 이제 밀양이나 가덕도 원주민들은 사실은 공항에 안 온 거를 반긴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평소에 여기서 농사를 지었는데 만약에 여기 공항에 오게 되면 내 땅 수용되는 거고 난 이제 이 나이에 어디로 가지? 이런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원주민들은 사실은 원주민 땅 주인들은 별 얘기가 없는데 외지 사람들, 일종의 투기 세력이라고 하죠. 그 외지 사람들이 밀양 또는 가덕도 둘 중에 한 곳에 올인을 하는 겁니다. 땅을 사두고 여기에 대해서 공항이 오면 굉장히 땅값이 급등할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해놨다가 이번에 사실은 김해공항 확장을 결정하는 바람에 손해보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우리나라의 어떤 경제 구조 자체가 이제 취약하다는 거죠. 그런 소문 하나하나에 땅값이 들썩이고 더군다나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땅값뿐만 아니라 관련 산업, 밀양 테마주, 가덕도 테마주 이런 테마주들의 어떤 주식의 급등락도 반복이 됐었거든요. 그만큼 한국의 경제 구조가 아직은 좀 안정되지 못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고 우리나라 이 정치공학, 부동산공학, 개발공학, 국고 따먹기가 제가 어제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국고를 많이 따먹기 위해서 애쓴다 그랬는데 저는 지역 주민들 때 그걸 굉장히 많이 보인다고 보이거든요. 자, 우리나라에서 원전 지으려고 하면은 데모 많이 하죠. 지금 울진 천지에다가 원전 지으려고 하는데 반대 많았어요. 근데 원전이 들어설 것으로 보이는 지역에 지금 땅 막 사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거기서 반대 시위 나오면 나갈수록 집이 더 올라갑니다. 아주 역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반핵 시를 적당히 일어나면은 가격 더 올라가고 더 비싸게 팔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장난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반핵도 찬핵도 아니고 자기 이익, 결국 국고를 보상금 받는 거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대구, 부산, 그동안 이제 감정 싸움 많이 했습니다만 이렇게 결정이 난 이후에도 불만의 표출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물론이고요. 시민단체는 물론이고요. 대구 지역의 제일 큰 지방신문인 매일신문도 오늘 일면을 이렇게 편집함으로써 항의에 표시를 했습니다. 결정 기자,
신공항 백지화, 정부는 지방을 버렸다고 단정하면서 일면 이렇게 편집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매우 충격이었습니다. 저 네. 신문 일면 사진이 그 정치권에서 아주 화제가 됐고요. 지금 일면은 저렇게 돼 있지만 그 안쪽 면으로 3, 4, 5, 6, 8, 10면 해서 한 7개 면에 가까이 이제 이 결정을 성토하는 기사를 쏟아냈고. 자, 대구 지역의 제일 큰 지방신문 매일신문의 일면 보고 계십니다. 네, 지금 밑에 보이죠? 신공항 백지화, 정부는 지방을 버렸다. 검은 글씨로 이렇게 딱 썼는데요. 거의 뭐 대구 지역 정치인들은 오늘 이 신문을 보고 거의 패닉에 빠졌습니다. 오늘 뭐 이 신문을 보면서 아, 대구의 민심이 이렇구나. 그리고 안쪽 면에 보면은 신공항의 꿈을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것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대구 정치인들을 향해서 대구 민심이 표출된 거고, 앞으로 이 대구 지역 의원들은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민심을 어떻게 다독거려야 되느냐, 이 문제 가지고 계속 고민을 하겠죠. 자, 상대적으로 대구가 대구와 가까운 밀양이 가덕도보다 점수를 높게 받았기 때문에 대구의 이 마음은 저희가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만, 자, 미묘하게요, 정치인들 사이에서도 생각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자, 정치적 입장에 따라 대구 의원 두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김해공항 확장에 대해서 그동안 일관되게 오랫동안 영남권의 공항으로 이렇게 허브로 쓰기에는 불가능하다. 우리 정부 스스로도 오랫동안 이야기해왔고 갑자기 김해공항 확장이 최선의 대안이다. 이러니까 어안이 벙벙한 이런 상태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저는 이제 정치권이 나서서 있어서는 안 되겠다. 정부에서도 밀양 신공항 사실은 확장이라기보다는 새로운 공항을 짓는 신공항 개념에 가까운. 이주영 의원이 잘했다, 더 이상 논란 만들지 말자 이런 입장이시던데 의견 조율을 하시는 뭐 그 점에서 약간 다른 거죠. 정치적 갈등을 만들지 말자는 점은 그건 똑같고요. 자, 유승민 의원. 사실은 유승민 의원 지역구에 대구에 공군 비행장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밀양에 뭔가가 생기면 유승민 의원은 지역구 수건사고를 푸는 거였죠. 그렇습니다. 그 대구 시내에 있는 그 K2 공군기지. 이것이 사실은 대구의 그 유승민 의원뿐만 아니라 대구 지역 의원들의 아주 오랜 수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밀양이 되면 한 30분 거리에 밀양이 선정이 되면 이 K2 공군기지가 이전에 나가고 많은 그 도시의 어떤 발전이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가 상당히 컸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좌절된 것이 특히나 그 유승민 의원과 같은 저런 TK 의원들의 입장에서는 왜 그전에는 김해공항 확장이 안 된다던 정부가 10년 전에 안 된다고 하다가 이번에는 최적이라고 하는지 왜 달라졌는지의 판단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정말 납득할 수 있게 설명을 해야 된다. 어안이 벙벙하다라고 하는 요구는 사실은 그 적지 않은 사실 시민들 입장에서 그러한 같은 생각을 아마 하는 시민들이 있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정치적으로는 갈등과 어떤 쟁점이 돼서는 안 된다. 이것에 대해서는 새누리당 의원들 사이에 공감대가 있습니다. 자, 대구에서 그야말로 불모진 대구에서 의원에 당선된 김부겸 의원도 역시 어리둥절하다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듣겠습니다. 뭐 결과가 문제가 아니고 이 과정이 국가가 국민들한테 해서 안 될 그런 어떤 방식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우리가 농락당했다라는 그런 분노가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아시죠? 대구 지역에서 오래된 우리 매일신문이 일면을 백지로 냈습니다. 자, 저 장면입니다. 좀 말씀 좀 드릴게요. 저 매일신문 일면 저렇게 편집한 편집국장이 어떤 생각하시는지 궁금한데 지금 뭐 대한민국이 망한 것도 아니고 지금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같은 언론에서 한번 질문하고 싶은데요. 지금 김부겸 의원이 국민을 농락했다 얘기하셨고 유승민 의원은 저 양반이 국회 국방위원장을 지낸 사람입니다. 근데 동천비행장 나가라고 자기 지역구라고 떠들고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저분이 좀 이상하다는 생각, 똑똑한 건 알겠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거를 만약에 쭉 이번에 만약 프랑스 업체가 발표한 거를 공개를 쭉 하고 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또 난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저건 이리 보고 저리 봐도 답이 없는 거예요. 애초부터 박 대통령이나 이명박 대통령이 거론하지 않았으면 되는 건데 거론해놓고 자기는 빠져나와야 되니까 가장 손해를 안 보는 게 기습적으로 발표하는 수밖에 더 없잖아요. 만약에 저걸 뭐 한다 그러면 부동산부터 난리가 나고 다 얽힐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용산역에 100층짜리 건물 짓겠다고 했다가 무산됐을 때 그것도 마찬가지 그런 현상 아닙니까? 그래서 저거를 좀 이렇게 김부겸이나 유승민 의장 정도 되면 크게 봐줘야죠. 여야의 대표인데 그거 못 보면은 저분들 대권 못 잡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분명한 것은 몇 번에 걸쳐서 현직 대통령 그리고 대선 후보들이 신공항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결론이 났죠.
자, 내년 대선 때는 과연 어떨까요? 이 공항만이 아닙니다. 다양한 국책 사업 아마 공약으로 낼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현혹되겠죠. 그리고 많이 달라질 겁니다. 눈을 부릅떠야 할 때입니다. 저희도 그 약속을 지키겠습니다.